안녕하세요. 미니멀 재테크 호양입니다. 얼마 전에 구독자님께서 이메일로 통장 쪼개기에 대한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다른 질문도 많이 받지만 통장 쪼개기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통장 쪼개기에 대해 많이 질문 주시는 부분 정리해드리고 최근에 구독자님께서 제게 직접 질문 주신 내용을 한번 답변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 통장 쪼개기 방법 4가지를 설명해드린 게 있어요.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위에 링크 참고해 주시고요. 이 영상을 보고도 통장 쪼개기 실전을 해보려고 하니까 좀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이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통장 쪼개는 방법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첫 번째는 통장 정말 꼭 쪼개야 하나요? 그리고 통장을 쪼갠다면 대체 몇 개로 쪼개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우선 처음으로 재테크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통장 쪼개기를 꼭 하라고 추천드리는 이유는 처음으로 이제 돈을 좀 모아보려고 하면 소비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이 소비 통제에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게 바로 통장 쪼개기이기 때문이에요. 월급 통장 하나로 그 안에서 생활비도 쓰고 뭐 비고정 지출, 고정 지출 다 나가게 되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비나 아니면 보험료 같이 고정 지출로 나가는 비용을 생활비로 그냥 그 통장에서 이미 다 써버려가지고 막상 돈이 나가려고 하면 통장에 돈이 떨어졌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장을 쪼개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통장 쪼개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나는 고정 지출이 모두 월급날에 다 나가게 설정을 해뒀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고정 지출과 월급 통장을 막 나누거나 아니면 생활비 통장 안에서 고정 지출과 비고정 지출 통장을 나눌 필요는 없으세요. 그런데 보통 고정 지출이 이렇게 한 번에 하루 안에 다 나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뭐 핸드폰 빌은 20일, 뭐 관리비는 25일 이런 식으로 계속 다 쪼개서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고정 지출과 비고정 지출을 나눠서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일반적으로 추천하는 통장 쪼개기 방법은 통장을 총 4개로 관리하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 통장은 월급 통장. 그 월급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면 순차적으로 고정 지출이 나가도록 그 통장에서 다 나가도록 설정을 해주세요. 만약에 내 월급이 200만 원인데 적금을 100만 원 들고 있고 뭐 핸드폰비가 5만 원, 보험료가 10만 원, 그리고 관리비가 10만 원 나간다라고 하면 비고정 지출은 총 75만 원이 남겠죠. 이 비고정 지출 비용만 월급이 딱 들어오면 75만 원을 비고정 지출 통장에 이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월급 통장하고 고정 지출 통장은 서로 합쳐서 쓰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통장이 비고정 지출 통장이 되겠죠. 이 비고정 지출 통장에 체크카드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통장 쪼개기는 체크카드 사용 없이,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신용카드를 포기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통장 쪼개기가 무의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 쪼개기는 꼭 체크카드 사용과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동이체 설정도 내가 직접 하나하나 해두실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 자동이체 설정만 잘 해두시면 이 통장 쪼개기가 그렇게 번거롭지는 않으실 거예요. 세 번째 통장은 제가 늘 강조하는 비상금 통장입니다. 이 비상금 통장은 소비성 비상금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교통사고가 나서 회사를 못 다니게 됐다거나 아니면 몸이 아파서 갑자기 큰 병원비가 들게 됐다거나 할 때 쓸 돈을 미리 마련을 해두는 거예요. 또 이 비상금이랑 이제 나중에 말할 예비비를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비상금에 대해서 또 제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려보면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자동차가 크게 고장이 나가지고 뭐 수리비용이 100만 원이 들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당장 이번 달에 쓸 돈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우선은 비상금 통장에서 꺼내서 쓰고 차차 그 비상금 통장을 원래 금액만큼 매달 채워놓는 거예요. 또 막 5월이나 10월에 결혼 때문에 갑자기 경조사비가 막 4, 50만 원 이렇게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생활비에서 잡아둔 예산으로 경조사비가 해결이 안 될 때는 비상금 통장에서 뭐 50만 원을 꺼내 썼다가 그 다음 달에 다시 50만 원을 비상금 통장에 채워놓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셔도 됩니다. 이 비상금 통장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꼭 필요한 통장이에요.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내가 갑자기 뭐 큰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하면 그냥 신용카드를 긁으면 되잖아요. 사실 막 할부도 그냥 뭐 무이자 생각 안 하고 막 쓰고. 그런데 신용카드를 아예 사용하지 않고 있다. 신용카드를 아예 못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꼭 비상금 통장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비상금 통장에 얼마 정도 돈이 있어야 되나요? 질문 주시는 분들도 계속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늘상 이야기하지만 직업에 따라 뭐 자기 상황에 따라 다 달라요. 그래서 우선은 비상금을 생활비의 3배 정도를 만들어 놓고 써보시다가 나는 비상금을 절대 건드릴 일이 없더라.
나는 이렇게 큰 비상금 필요 없을 것 같아 라고 하시는 경우 점점 조절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이 세배가 부족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점차 늘려가면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상금 통장의 경우 보통 매일매일 이자가 붙는 CMA 통장을 많이 추천하실 거예요. 요즘은 모바일로도 CMA 통장을 쉽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CMA 통장 추천드리고요. 나는 만약에 더 이상 금융기관을 늘리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저는 토스 이단 주머니 통장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통장은 바로 예비비 통장이에요. 제가 예전에 통장 쪼개기 영상 만들었을 때는 이 예비비 통장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비상금 통장과 예비비 통장을 그냥 하나로 합쳐서 관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자꾸 비상금도 예비비로 자꾸 소비를 해버리고 하더라고요. 이 예비비가 무엇이냐, 비상금이랑 도대체 뭐가 다르냐 아직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예비비는 내가 소비를 위해서 만들어두는 비상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비성 비상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돈 관리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달 동일한 생활비를 쓰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느 달은 갑자기 머리 파마를 하게 돼서 20만 원 이렇게 돈이 들어갈 때도 있고, 어느 달은 또 소비하는 일이 별로 없어서 집 밖에 나갈 일이 별로 없어서 데이트도 별로 없어서 돈을 좀 덜 쓰는 달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매달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내가 언제 갑자기 큰 소비가 필요할지 모르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매달 생활비의 일정 부분을 똑 떼가지고 예비비 통장에 넣어놓고 나중에 써야지 이렇게 저축해두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가 이번 달에 떼어놨다가 다음 달에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적금이나 예금으로 묶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돈은 입출금이 편리한 매일매일 이자가 붙는 통장에 넣어놓고 관리를 하시면 돼요. 예비비 통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토스 이단 주머니 통장이나 카카오 세이프박스 통장을 추천드립니다. 예비비 통장은 비상금 통장보다는 조금 더 접근성이 좋은 통장이 좀 더 편리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통장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가 통장 쪼개기에 대해서 많이 받는 질문은 바로 모든 통장이 다 같은 은행이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모든 통장이 모두 다 같은 은행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통장은 몰라도 비상금 통장과 예비비 통장은 생활비 통장과 다른 은행으로 관리하시는 게 좋아요. 그 이유는 내가 생활비 통장 같은 경우 매일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그때 이 밑에 비상금이 얼마가 있다가 계속 뜨게 되면은 나 돈 많아 하면서 자꾸 소비 욕이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예비비보다도 비상금 통장만큼은 내 눈에 잘 안 보이는 통장으로 관리하는 게 좋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얼마 전에 이메일로 구독자님께 질문 받았던 내용을 답변 드려보려고 해요. 우선 질문 주신 구독자님께서는 통장을 5개로 쪼개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 5개 통장이 뭐냐면 급여 통장, 비상금 통장, 고정지출 통장, 비고정지출 통장, 그리고 투자 통장 이렇게 나누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급여 받은 날 각 통장으로 나눠 무조건 급여 통장에 잔고를 0으로 맞춰야 하는지 질문을 주셨어요. 지금 구독자님께서는 고정지출 통장과 월급 통장, 비고정지출 통장을 다 나눠서 관리하고 싶다고 하셨기 때문에 급여가 들어오면 이 급여에서 고정지출은 고정지출 통장, 비고정지출은 비고정지출 통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금액은 투자금액 통장 이렇게 이체가 되고 월급 통장에는 영원히 되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 주신 부분은 비상금을 얼마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지금 구독자님께서는 20대 후반 여성이시고 자취를 하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생활비를 지금 얼마 정도 쓰고 계시는지 이런 거는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자취생 기준으로 추천을 드리자면 생활비의 5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월세까지 다 합치면은 이 5배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선 3배로 관리를 하시다가 생활비의 3배로 관리를 하시다가 점차 늘려서 5배로 관리를 하시면 돼요. 또 비상금에 대해서 질문 주신 부분이 목표 금액에 다 도달하면 모으지 않아도 되나요? 라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비상금은 내가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마련을 해두고 싶다라고 하면 처음에 재테크 시작하실 때 300만 원 딱 마련을 해두시고 완성됐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저축액을 적금이나 예금으로 관리를 하시면 돼요. 또 고정지출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전세이자, 공과금, 생활비 대출, 주택 청약 이렇게 4가지가 모두 다 다른 은행이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동이체가 모두 다 다른 은행에서 될 때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럴 때는 월급이 월급 통장에 들어오면 이 월급 통장에서 각각 모든 다른 은행으로 이체가 되도록 똑같이 자동 이체가 되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월급이 들어오면 전세이자 5만 원 A은행, 그리고 공과금 B은행 얼마, 그리고 생활비 대출 C은행 얼마, 주택
총역, D, 은행 얼마. 이런 식으로 다 자동이체를 걸어두세요. 그래서 월급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다 이체가 돼서 날아가 버리게 그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네 가지가 어느 날짜에 돈이 나가느냐에 상관없이 월급이 들어오면 미리미리 다 고정지출을 다 나가는 통장에다가 넣어놓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통장 쪼개기 많이 받는 질문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조금 궁금한 점이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